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심상치 않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가상화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자산가들은 이미 거대한 머니무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 기사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하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암시하는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세벨베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떤 급등주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실버바, 즉 은괴의 판매 증가율입니다. 작년 대비 무려 38배나 폭증했습니다. 4대 은행에서만 300억 원이 넘는 은이 팔려 나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은을 흔히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현금을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이 무거운 은덩어리를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신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왕, 골드바의 판매액은 작년에 4배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한국금거래소와 조폐공사마저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달러입니다.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외환 당국이 개입하여 환율을 방어하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달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냉정하게 말해 시장 참여자들이 원화 KRW의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꽉 막혀버렸고 갈 곳 잃은 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한 방공호로 숨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흔들리고 현금의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현상, 실버바 선원 몇0배 폭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2026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중의 공포 fear가 수치로 드러난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대한 자금의 이탈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예고하고 있을까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냉철하게 팩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 안전자산, 쏠림 현상의 진짜 원인과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 전략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실체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그리고 NH농협은행까지 이른바 5대 시중은행의 데이터를 취합해보면 실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 이들 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의 누적 판매액은 무려 6,779억 원, 약 6,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작년 연간 판매액보다 4배나 많은 수치이자 역대 최대 기록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판매 금액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싸들고 가도 금을 살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금거래소와 조폐공사 등 주요 공급처에서 골드바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 수요를 넘어선 시장의 다급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진정한 주인공은 금이 아니라 오히려 은, 실버일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38배라는 비현실적인 폭증세가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갑자기 은을 사 모으는 걸까요? 금융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은 가난한 자의 금이다.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1g, 1돈의 가격조차 부담스러워질 때 대중은 차선책을 찾습니다. 금이 부자들의 방공호라면 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인 셈입니다. 5대 은행 중 은을 취급하지 않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4곳의 실버바 판매액은 작년 7억 9천증용 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세경 6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38배 커진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소수의 자산가를 넘어 평범한 개인들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과열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 통장이 2조 원을 돌파하고 은 판매가 38배 급증한 이 현상을 단순히 투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는 대중의 처절하고도 본능적인 집단적 방어, 기제, Collective Defense Mechanism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이토록 보수적인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뒤에는 꽉 막혀버린 부동산 시장과 춤추는 환율이라는 더 큰 배경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과 은이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달러, USD는 위기에 대응하는 공격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시죠.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보다 9억 달러 이상 불어난 수치이자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왜 이토록 열렬히 달러를 사모으는 것일까요?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금융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현상을 해석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자국 통화인 원화에 대해 short 포지션, 즉 하락 베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널뛰기를 거듭하는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원화를 들고 있는 것은 리스크이고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은 기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씁쓸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원화 가치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면 사람들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달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환전소로 달려갑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려 할수록 개인들은 더욱더 외화를 사재기하는 기현상. 이것은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 원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그 뼈아픈 기억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돌반지, 결혼 예물, 행운의 열쇠를 꺼내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풍경은
그때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은행 앞에 줄을 서 있지만 금을 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금을 사고 달러를 사서 내 금고에 채워 넣기 위해서입니다. 28년 전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Save the Country, 금을 모았지만 지금은 나를 구하기 위해 Save Myself, 금과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단순히 개인주의가 심해졌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습 효과입니다.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이 얼마나 허무하게 증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달러 사재기와 골드러시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 각자 제 살 길을 도모함. 이 시대,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슬픈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한국 경제, 특히 내수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영원한 딜레마,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플러스 3. 왜 사람들은 금과 달러에 미친 듯이 몰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대한민국 욕망의 종착지, 바로 봄철 부동산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공식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뒤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정부가 겹겹이 쌓아 올린 규제의 장벽, 숨막히는 세금 폭탄,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족쇄가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실종된 그야말로 동토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은 흐르는 물과 같다. 돈은 결코 가만히 고여 있지 않습니다. 수익을 쫓아 혹은 안전을 쫓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던 부동산이라는 큰 강이 댐으로 막혀버린 것입니다. 갈 곳 잃은 그 막대한 유동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 그 물줄기는 틈새를 비집고 터져나와 금, 은, 달러라는 비상구로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골드바 품귀 현상과 실버바 38배 폭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공격적 투자처가 막히거나 너무 위험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 balloon effect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지금 자산가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return on capital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잃지 않을까, return of capital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탐욕 greed의 시대가 가고 공포 fear에 기반한 자산 지키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금 판매액 4배, 은 판매액 38배, 그리고 달러 예금 사상 최대치.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2026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전자산으로의 기록적인 자금 쏠림은 시장이 보내는 강력한 공포지표, fear indicator입니다. 시장은 지금 숨을 죽인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리 정책의 급격한 변화일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 경제의 충격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스마트 머니, 스마트 마니들은 이미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다가올 위기를 감지한 대중의 현명한 선제적 대응일까요? 아니면 불안 심리가 만들어낸 과도한 쏠림 현상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100% 원화 현금만 들고 계신다면, 오늘 밤 조용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뛸 때 덩달아 뛸 필요는 없지만, 남들이 왜 뛰는지 그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전략의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세한 균열까지 가장 먼저 포착해드리는 채널명.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